네, 2023년 10월 6일 이정훈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철삭거리는 박지원, 악착 같은 이재명, 윤석열은 공무원을 안으려는 포석을 두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요? 또 알아듣기 힘든 제목을 하나 던질까 합니다. 추윤 배틀이 재현되고 있다. 추미애하고 윤석열이 지난 대선 전에 했던 그 싸움이 재현되고 있다. 우선 박지원 철삭거리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박지원 씨가 페이스북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시련이 오기 시작하나요?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고민이 시작됩니다. 이번에 청문회, 김행 여가부 장관 청문회 때 여당 의원들의 사인에 의해서 이 김행 후보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죠. 거기에 대해서 야당은 왜 가느냐 어쩌고 저쩌고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놓고 박지원 씨는 뭐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냐 어려움이냐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1. 청문회 중 장관 후보자가 김행랑 쳤다 그랬습니다. 출행랑 쳤다는 거죠. 김행랑 쳤다. 2.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고 있죠. 10월 10일입니다. 이 보궐선거는 2 해놓고 나서 지역에 맡기고 조용히 치르는 게 관례인데 지금 여당에서는 대통령과 직거래가 가능하다. 왜냐? 김태호 씨는 문재인 정권의 문제를 내부에서 폭로한 사람이고 하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대통령과 직거래가 가능하다는 등 판을 키워 윤석열 대 이재명으로 만들더니 얼마나 다급하면 당원권을 정지당한 이준석 전 대표에게 SOS를 칠까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를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만들었다. 질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준석도 도와달라. 뭐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왜 나왔는가 하면 윤상현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준석 당에서 요청하지 않더라도 강서구 지원 유세 나가라. 라고 뭐 한 적이 있죠. 그걸 근거로 이준석한테 도와달라고 SOS 치고 있다. 네. 이거 참 뉘앙스가 다른 건데 그렇게 철삭 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지원 씨는 이균영 대법원장 부결 직전에 이제 요 페이스북을 썼습니다. 3. 오늘 오후 대법원장 인준 본회의 포결 결과가 물음표. 이제 결국은 부결을 예상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사법부 공백 우려로 야당을 몰아치지만 공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은 돈 잘 버는 대법원장보다 깨끗한 대법원장을 바라고 있습니다. 돈도 벌고 대법원장도 하고 이건 아닙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뭐 이균영 씨가 자기 재산을 주식을 백지 신탁하겠다 뭐 그런 거 밝힌 거 재산이 있다 그걸 갖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약을 탁탁 올리고 철삭거리는 거죠. 박지원 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철삭거린다는 표현이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은 이거는 철삭이라는 단어를 뭐 달리 뭘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나이 80이 넘은 사람이 저러는 거 보면은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뭐 이렇게 나이값을 못하지? 네. 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했던 것 같고 명예훼손 어쩌고 했지만 결국 공산주의자잖아요.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철삭거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번 세상을 크게 보겠습니다. 사드를 배치할 때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때는 제가 한번 채널A 한참 나갈 때인데 제가 설명을 그렇게 했었어요. 대한민국에 레이더 기지 참 많다. 거기 다 전자파 쏜다. 쫙 쏴가지고 튕겨나오면 잡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새가 지나간다. 전자레인지 안에 닭을 집어넣고 돌리면은 통닭이 됩니다. 전자파가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 레이더도 전자파가 나가니까 새가 지나가면 맞으면 통새가 돼야 된다. 근데 새가 전자레인지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지가 날아다니는 놈이니까 안 된다. 메뚜기 같은 경우는 약하니까 금방 튀겨지는데 휙 지나간다. 안 된다. 그런 설명을 수없이 드렸거든요. 그때 사드를 배치하면 뭐 어쩐다고 하고 그냥 좌파들 모여가지고 정말 별짓 뭐 지난번 지랄 연병이란 발언을 김윤덕 의원인데 정말 그렇게 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거기서 통새가 된 게 있습니까? 뭐 메뚜기 튀김이 나온 게 있습니까? 더 올라가게 되면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뇌송송 구멍탁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선동을 해댔는데, 미국산 쇠고기 뭐 호주산 쇠고기 저 잘 사 먹습니다. 싸니까. 참 옛날에 그 좌파들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근무하면은 문해와 대두가 낳는다고 그렇게 떠들었었죠. 새빨간 거짓말. 후쿠시마 방류수 갖고 이재명 씨가 얼마나 단식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죠. 근데 그런 정작 목포 가서는 회를 먹어버리고, 아주 웃기죠. 지금 이 후쿠시마 관련해서 가장 웃긴 거는, 지금 중국은요, 일본산 수입물을, 해산물 수입을 다 금지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1000km쯤 나간 데서 중국 배들이 많이 와서 고기를 잡아요. 일본 배들이 거기서 잡은 고기는 중국이 수입 못하게 하면서, 거기서 잡은 물고기는 꽁치 이런 거죠. 중국은 자국산 수산물이 하면서 잘 팔고 있습니다. 1000km든 1km든 그 후쿠시마 오염됐다고 그 생지를 해놓고 나서는 저러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보도가 됐기 때문에 국민들은 다 압니다. 후쿠시마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지금 후쿠시마 2차 방류하면서 삼중수소 조사하니까 일본도 지금 잘못되면 자기 국민들한테부터 굉장히 정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공정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안전치, 자연치 뭐 그 정도밖에 안 된다 하고 다시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야, 이거 갖고 반핵 분자가 많이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계열이 얼마나 드세게 나왔습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 씨는 이 앞에 방송에서 했지만은 단식한다고 그렇게 그것도 엑스라를 했죠. 라마단 단식 뭐 희한한 수액 단식을 하더니만, 뭐 구속에서 풀려나니까 자기가 이긴 것처럼 영수회담 제의하고 뭐 어쩌고 하더니, 해병 숨진 거 국감 하자고, 특검 하자고 패스트 트랙 상정했을 때는, 그 전까지는 뭐 그 앞 재판에서는 너무 단식을 해갖고 건강이 안 좋아서 재판받기 어려우니 연기해달라 그래서 1시간 만에 끝나게 해놓고서 거긴 쫓아와서 투표를 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악착 같은 사람이에요. 악착 같아요. 그냥 뭐 하나 물면은 하이에나처럼 놓지는 않아요. 이런 성격의 사람이 그 전에 추미애 장관이었죠. 정말 끈질기게. 그땐 더군다나 계급자도 높았으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극히 공격을 했었죠. 처벌하려고까지 하다가 잘 안 되고 그랬는데. 자, 이렇게 철삭거리는 박지원, 악착 같은 이재명. 저는 이 두 사람을 과거에 추미애 박범계 같아요. 추미애가 윤석열을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덤빈 그거랑 비슷해요. 근데 그 덕택에 윤 지지율이 올라갔거든요.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절대 50% 못 넘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틀렸다 옳았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아직 정치공학이 윤 대통령은 쓰지는 않았어요. 문재인은 많이 썼습니다. 가장 좋은 게 뭔가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정치 구도는 보수 진보가 51대 49로 보수가 많아요. 인구 분포를 보면 49가 이기려면은 1.5%를 더 먹어야 돼요. 그럼 얘네가 또 빠지니까 그러면 50.5대 49.5로 이길 수 있는데, 그 1.5를 먹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 우리나라에서 뭐 원전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원전이 5개 본부인데 4개 본부가 영남 쪽에 있어요. 1개만 영광에 있죠. 그러니까 반핵을 떠들면은 그 4개 단지가 있는 영남에서 이탈표가 나와서 1.5를 채워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공학이 들어갔던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보게 되면 그런 정치공학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은 그걸 동원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동원하지도 않고 할 것도 없이 당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계속 떠들면서 하다 보니까 지지율이 50%를 가는 거고, 윤석열은 그게 지금까지 안 보였어요. 근데 이번 추석을 기점으로 윤 대통령이 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 눈에 띈 거는 한번 이 방송에서 했는데, 추석달 전방 25사단 방문했나? 그 다음에 중부경찰서 서울, 그 다음에 중부소방서 가더니만 오늘인가요? 오늘은 학교 선생님들을 만났죠. 일선에 있는 제복 입은 사람들하고 국민을 상대하는, 학생들을 상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제대로 성장하던 시절 때의 공무원들은요, 지금 공무원들은 뭔가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월급쟁이에요. 제가 가끔 표현할 때 우리 국가정보원이 통일부 공무원화 됐다, 봉급쟁이가 됐다, 우리 군인들이 경찰보다 더한 이런 뭐 연금만 타려고 하는, 옛날 군인들은 딱 의식이 있어서 싸우자 하면 싸우러 가고 국정원 직원들은 붙게 나갔는데 안 붙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돌이켜 보면은 제가 이제 대학 다니던 해에 흑백 논리는 안 된다라는 주장이 굉장히 많아서 빨주노초 파나포 세상은 다양하니까 다양한 사상을 다 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 좌익 서적들을 허용을 해줬습니다. 저도 그 덕택에 뭐 다스카피탈 공산당 선언 같은 걸 이렇게 재미없어요, 읽어보면. 뭐 읽다가 말다가 뭐 그런 거 구해서 보고 그러면서 처음에 호기심에 의한 것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공산주의 사상으로 가는 거죠. 말은 뭐 민중 삼민주의 뭐라고 포장하다는 공산주의 쪽으로 간 거죠. 그러면서 흑백 논리는 안 된다, 다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회 전체가 좌파로 가버렸어요. 왜냐하면 호기심 자체가 관심이고 그걸로 쏠리는 현상. 또 자기네끼리 그것만 공부했으니 다른 거 공부하는 친구들은 뭐 그 친구들은 기업체 가거나 대학교 교수하면서 또 그쪽 세계로 갔는데 둘이 완전히 결별됐죠. 그래서 서로 특히 운동권 쪽에 있는 친구들은 많이 비난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근데 이렇게 다양화를 해서 그게 그 사상이 옳았으면 되는데 그 사상이 인민민주주의를 만들자는 거고 없는 사람 돈 줘갖고 경제가 돌아가게 하자는 소득주도 성장처럼 진짜 웃기는 짜장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정체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이 많은 또 제 또래 사람들이 고시를 보거나 해서 법원에도 가고 검찰에도 가고 공무원이 되면서 우리 사회가 빨주노초 파남보 다양성을 간다라고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어떤 입장을 취했느냐, 또 좌파들도 많이 가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딱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개입을 안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게 경찰입니다. 지금 저는 아직도 윤희근 씨가 이끌고 이상민 장관이 이끄는 행안부하고 경찰이 엉터리라고 보는데, 사법기관으로 첫 번째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곳이 그곳이잖아요. 물론 행정기관도 합니다만은 문제가 생기면 공권력을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은 집회 시위에 관한 법 이런 거 하면서 개입 안 해요. 양쪽에 싸우면 빠지려고 그러고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국가를 지킨다는 의지가 결여돼 있어요. 요게 군인한테 가게 되면은 인민군이 빡 쏴도 상부 지시해서 상부에서 책임진다 그러면 그때 쏘는 거지. 이게 국정원으로 가게 되면은 뭐 북한 공작 같은 거 하는 것도 그건 내가 꼭 해야 되느냐, 나는 연금 받고 나 목숨 안 걸겠다, 이런 식으로 다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아주 몸조심을 하면서 봉급쟁이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봉급쟁이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대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은요, 자기네 회사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별짓을 당합니다. 진짜 접대비 가지고 별짓을 당합니다. 기업의 오너들은요, 자기 기업 비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기업 비밀을 컨설팅 회사에 줍니다. 우리 이러이러한데 우리 지금 재무 구조가 이렇고 해서 그럼 분석을 쫙 해주면은 그것도 외국 기업이죠. 국내 컨설팅 회사에 주게 되면 짜고 쳤다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미국의 무슨 컨설팅 회사에 주면은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인원 줄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해서 인원을 줄여요. 무슨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기업들은 자기네 내부 비밀 중에 비밀을 외국 컨설팅 회사에 주면서까지 자기네가 필요하면 그런 자기네 속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도 직원을 줄입니다. 그렇게 혹독한 행동을 하면서 기업은 돈을 버는 겁니다. 근데 우리 공무원들은 봉급쟁이라는 개념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 대기업에 있는, 세계적인 기업에 있는 봉급쟁이들이요, 치열하게 진짜 돈 벌고 있어요. 근데 그냥 편안하게 먹는 게 봉급쟁이인 줄 알고 공무원들이 고민하지 않는 공무원이 됐어요. 그러면서 빨주노초 파남보 공산주의 사상의 이 세계를 50년 가까이 지배하게 됐던 겁니다. 공무원이 안 움직였습니다. 공무원들만 움직여도 우리 불법 좌파라든지 깔짝깔짝 하는 것들 없어집니다. 그 공무원을 어떻게 내 편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국가 편으로 만드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결국은 대통령하고 각부 장관들이 공무원들한테 소명의식을 줘야 돼요. 이번에 대통령이 25사단 가서 북한이
한마디도 쏘게 되면 박살내라 그랬잖아요. 지시 내리는 거예요. 이거는 사령관들이 안 하지 않습니까? 봉급쟁이 사령관들이. 군단장, 사단장, 지작사령관, 합참의장, 육군총장, 대통령 처보관, 대통령이 안 하는데 대통령이 쏴라고 이미 지시 내린 거예요. 경찰에 가서도, 소방서 가서도 그런 거고, 이번에 초등학교 가서도 담임 수당 50%, 보직교사 수당 2배 올리겠다 딱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뛰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악착같이 단건에 이재명이는 대들게 있고, 박지원이는 지금 자기 쫓기는 것도 있으니까 옆에서 수삭수삭 이렇게 바람 넣고 있는데, 그거 일일이 대응하면은요 못 따라갑니다. 자, 후쿠시마 가지고 너 한 거 거짓말이지? 그러면 싹 빠져나 딴 얘기하고 있고, 사드 옛날에 하면 거짓말이지, 뭐 언제 그랬냐 딱 덮어. 이러기를 도망다니면서 계속 분란만 일으키거든요. 그걸 상대하려면은 이렇게 거대하게 이렇게 포석을 둬야 되는데, 윤 대통령이 제 눈에는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이 공무원들을 만나면서 결국 공무원들이 움직여야 되죠. 당원보다도 공무원들이죠. 공무원들이 공정성도 있지만은 그분들이 제대로 움직여줘도 우리 사회 제대로 가거든요. 저는 이걸 봅니다. 이게 똑같이 그 추미애가 윤석열 잡아먹으려고 막 할 때 윤 대통령은 계속 검찰 이야기하면서 검찰 다독이면서 갔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추미애가 264시 절정을 하면서 겨울은 무지개인가 보다 괴롭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정호성 시인의 산산조각을 읊으면서 무너졌죠. 이재명은 좀 더 강하고 좀 끈질긴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이 사람은 잡범이라서, 근데 힘들 겁니다. 그리고 박지원이는 늘 촐싹거렸는데, 이런 촐싹거림들이 결국 대낮이 돼서 해가 쫙 떠버리면은 밤에 반짝반짝 뭐 불 켜놓고 잠실 운동장에 켜놓은 전광등까지도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철사기는 방법으로 하든 악착같이 하든 뭐 거품을 물든.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큰 틀에서는 어떠면은 그래야 그게 옳은 거에 때문에 정의라는 개념도 되는 거고. 그래서 재연되는 추윤 배틀이다 이렇게 달았고, 철사기는 박지원, 악착 같은 이재명, 뭐 그렇게 나가는데, 윤석열은 공모를 안으려고 하는 포석을 두고 있다. 네. 앞으로 윤 대통령 지지율은 절대 50% 넘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한참 지나보면은 어느 쪽으로 승부가 나 있는지 아실 겁니다. 추윤 배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